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조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미리 전열을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입각설도 나오네요. 자, 새 원내대표는 4월 8일에 선출될 예정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경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현안들 산적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해서 떠나는 소회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를 향한 당부 그밖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공식 임기 한 달 정도 남겨놨는데 조기 사퇴하시는 이유 또는 왜 지금입니까?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한 20일 정도 앞당겨서 네. 4월 초순쯤에 다른 분으로 원내 지도부를 모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업무 연속성이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임명동의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같은 것들이 4월 달에 네. 본격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예. 그 협상하는 도중에 저희 당 이제 그 원내 지도부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조기에 원내 지도부를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협상력의 강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을 하는 도중에 당 내부에서의 그 원내 지도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내부의 전열 정비, 전략에 차질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로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선거 무사히 차원에서 이 원내 지도부를 빨리 넘겨드리는 것이 저희 당연한 도리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김 대표님 그 중에 네. 하나로요. 그 일각에서 총리 후보군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조기 사퇴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이유 이걸로 좀 함께 엮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후보군으로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전혀 예. 관계가 없고요. 예.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 선거 무사히 차원에서 이걸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입각 저희가 이를테면 총리 저희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으실 거죠?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마치고요. 저희 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예. 한 3, 4일 지났을 무렵 같은데 제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때는 끝났다. 이제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제가 백의종군하겠다고 이미 예.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요. 그 뜻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로 계시는 동안에 최대 성과라고는 아무래도 역시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시면 소회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4월 30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 정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고요. 그게 예.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였는데 예. 제가 40%를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제 임기 중에 저희 당 지지율이 40%를 이제 올라가는 적도 있고 예. 또 소수야당 저희들이 백석남직한 상태에서 소수야당이 그것도 5년 만에 10년도 아닌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저희 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원한다고 하는 그 열망이 놓아졌다. 국민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4월 8일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는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민주당과 협치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되고 야당일 때와는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어떤 리더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의 소수당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굉장히 힘듭니다만 결국 의석에 의존해서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여론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략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할 것인지 하는 지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 또한 동시에 담력도 필요하다. 그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벽에 부딪히더라도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그 모든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네.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잘 귀를 열어놓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런 능력, 리더십 갖춘 분은 김기현 원내대표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 다 끝나고 신통차라서 그만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민주당 박홍근 그 신임 원내대표 만나셨던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화면을 봤더니요. 뭐 어저께는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니까 덕담 예. 나누는 자리였고요. 뭐 예.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예. 뭐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평가는 별개로 예. 국민들께서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대세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비록 의석이 많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무기로 삼아서 민심을 거슬러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예. 박홍근 대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원내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 만나자 이별이신데 어쨌든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께 뭐 민생 그리고 정치 개혁 그 개혁 현안 법안 관련해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뭐 전해지던데요.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유종의 미를 거둬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예. 나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당연히 유종미를 거둬야 되겠죠. 예. 그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측에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이든 또 뭐 이재명 후보 측이든 예. 국민들께 정말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해야 될 우리 과제들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제안들을 주시면 저희들 내부도 잘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저희들이 맞는 것은 수용해서 예. 국민들께 좋은 결과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예. 필요한 제안들이 있으면 언제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 좀 여쭤볼게요. 그 청와대도 그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전체적인 이 추경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은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대선 기간 내내 예. 그 대선 기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내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요. 예. 그 당시 한 50조 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했었는데 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예. 그리고 신속하게 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시간을 두고 갈 만큼 그렇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살림이 여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런 뜻을 아마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기재부 부총리를 어저께 만나서 예. 기재부 장관 부총리를 어저께 만나서 그 뜻을 전달했고 그전에도 기재부 실무 관계자들에게 예. 신속한 이 추경안 빨리 좀 제출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50조 추경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뭐 물론 인수위하고 기재부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35조 원 이 규모로 기재부가 뭐 제안했다 인수위에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 보도는 아마 부인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실하고 다를 것이고요. 그렇게 제안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한 400조 정도 되는 1년 예산 규모였는데 그 사이에 한 200조가 늘어서 600조가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200조를 내놓은 거죠. 그 사이에 그 상당한 부분 재원들은 전부 국채가 되어서 이 국채라는 게 전부 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빚이 1,00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현재 세대들이 다 그걸 써버리는 것이니까 이 선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국채를 더 이상 최대한
발행을 억제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그 예산들,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뭐 비용들을 많이 지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원전을 가동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들, 탈원전한다고 해서 엉뚱한 비용들을 잔뜩 쓴 거죠. 우리 산야를 다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 간다고 패널 설치해 놓고 실제로 발전 효율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이런 정책들, 잘못된 정책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예. 퍼주기 선심 정책 쓰면서 매표 행위하는 데 전념했던 것, 이런 것들도 다시 고쳐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잘못된 정책들,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예산들, 이런 예산 항목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명확하게 그 기재부에도 전달했고요. 예.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같은 입장으로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또 신속하게 이게 집행돼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경 문제가 뭐 해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 달 남짓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사실 정권의 어떤 소유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예.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해 준 그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잘 행사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차원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기재부가 잘 반영해서 하루빨리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이긴 하지만 예. 그 뜻을 인수위의 뜻을 따라서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인수위에서 얘기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그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손을 볼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입장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또 서로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임대차 3법이란 법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인데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절대 이 법 안 된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규제 만능주의가 완전히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저희들이 강력 반대했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무작정 이게 날치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서민들이 그냥 벼랑 끝으로 몰려있고 임차인들은 주택 파산에 몰려있는 거죠. 지금 월세가 대폭 늘어나고 월세도 액수도 증액되고 있고요. 예. 전세값이 폭등해서 지금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 살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정상 상태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강행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줘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한 2년 가까이 시행을 하면서 이미 시장이 그에 맞추어서 비정상 상태로 지금 돌아가 버렸고 예. 결국 비정상을 정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들이 따른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결국은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시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충격을 주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게 되니 그걸 결국 단계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 상당한 기간 고통이 지속되겠지만 어떻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 시장 경제로 돌아가서 예. 그 시장 반응을 잘 저희들이 관측하면서 국민들께서 집 때문에 걱정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려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임대차 3법 이 불법 악법들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입법 이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비리연패입니다. 이름을 문패를 검찰개혁이라고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짓을 한 거죠. 지금 검찰개혁했다고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권력형 비리는 전부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심지어 산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만은 네.
3년여 동안 계속 묵혀놓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뻔한 겁니다. 아마 죄가 된다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예. 자기들이 이게 뭐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눌러놨던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비정상적 수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감춰놨던 그런 자신들의 그 추한 모습들 들통날 것 같으니까 수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겠다. 그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그런 조치인데 예.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다가 아마 국민들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당이 네. 그런 파멸의 길을 가진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